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SV 인베스트먼트가 역시나 정답이었습니다. 네. 저 두 번째 힌트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보는 안목이 좀 탁월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1월달, 2월달 그때는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이 좀 큰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매집을 해놓으시면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시가 이하로 좀 이제 차분하게 음봉 매수 좀 이제 추천드리고요. 최대한 시가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00원. 자, 단기적으로 2,300원 라인 때 잡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손절가는 1,850원 라인 때 이 박스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깔끔한 수익 한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SV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을 하고 계신데 JP 모건 컨퍼런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할 종목이겠군요. 참여 기업이 나왔어요? 그죠. 이제 참여 기업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한 명 등장하고 있고요. 사실상 한 번에 등장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기업씩 공개하는 게 사실 JP모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도 열렸고요. 내년에는 2020년도에도 JP모 컨퍼런스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JP모 컨퍼런스라는 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제약바이오 박람회 중 하나고요. 그 안에서 계약을 맺는다. 규모가 대략 5조, 10조 규모입니다. 5조, 10조 규모면은 제약바이오 계약 중에서도 역대 최대, 거의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계약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약이 어디서? JP모 컨퍼런스에서 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0 JP모 컨퍼런스 열리게 돼 있고 2019년도 JP모 컨 열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JP모 컨퍼런스 1월 13일에 열리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이미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 본다 하더라도 2019년 JP모 컨퍼런스가 있을 때에도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참가를 한다는 이슈가 나와줬고 상장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대략 100% 이상, 상장하자마자 10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ABL 바이오였고요. 그 이후에 똑같은 이중형차 항암제 실제 JP모 컨퍼런스 이슈로 파맵신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맵신이라는 기업 자체도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세로 본다고 한다면은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세가 대략 한 80%에서 거의 50% 주가 상승 상한가 2번 이상이나 대략 60% 이상이나 급등세 나오는 모습 보인 게 파맵신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미 2019년도에는 JP모 컨퍼런스 이슈가 있어서 50%씩, 60%씩, 70%씩, 100%씩 급등 났다고 하지만 그럼 2020년도에도 올라가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티움바이오입니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말씀드렸죠. JP모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서 실제로 희귀질환 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동시에 만드는 기업이고요. 저점 대비해서 이미 30% 가까이, 많게는 40%까지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 티움바이오고,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략 3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JP모 컨퍼런스 참여한다 그러면은 지금도 벌써 30%씩 40%씩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이보다 2배, 3배 더 센 종목이라 한다면 당연히 더 큰 급등, 30~40%가 아니라 80%, 100% 이상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불치병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일상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뭔가 임박한 거예요?
네, 사실상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 이 중추신경계가 뭐냐면은 우리 뇌부터 척추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라인이 우린 중추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100%씩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중추신경계라는 게 손상이 되면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화 정도는 시키지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고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하는데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업들이 대부분 만든다, 치료제만 개발했다, 또는 국내 인사만 통과했다 하더라도 상한가 한 방 또는 상한가 3방씩 날아가는 게 중추신경계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최근에 SK바이오팜이 뇌전증에 대해서 미국에 판매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를 판매 허가 받은 SK바이오팜 이슈에 따라서 차트상 SK바이오랜드란 종목이 최근에 주가 상승 만들어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락을, 이 실제 판매 허가를 받은 이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상한가, 그 위에 2연상까지 만들어온 종목이 SK바이오랜드였다. 바로 중추신경계 질환이 뇌전증 치료제에 대해서 판매허가 받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했냐면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도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젠백스라는 기업이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국내 임상 완성, 사실 국내 임상 이상에 대해서 성공하고 완성시켰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얼마 뛰었습니까?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국내 임상 이상 성공으로 인해서 주가가 저점 대비 250%, 거의 240%가량의 급등세 나온 게 젠백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만 만들어도 주가가 상한가인데 임상을 진행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한가 2배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추신경계 질환 중에 뭐냐? 바로 파킨슨병이라는 질환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이라는 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불가능한 이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제를 국내 제약사가 개발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 임상은 진행되고 있고요. 2020년 내년에는 미국 임상 1상에 들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중추신경계 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도 기술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상한가 한 방, 두 방. 아까 SK바이오랜드만 하더라도 100%씩 뛰었습니다. 젠맥스 250% 뛰었죠. 근데 이번 거보다 중추신경계로 우리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미국 임상 1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아마 대장주이지 않을까. SK바이오랜드 2연상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안명환 전문가님, 일단은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또 일상을 앞두고 있다. 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나는 건 한 2가지 정도 두 가지?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중추신경계 이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회사가 딱 생각나는 게 2가지인데 거기에 또 첫 번째 힌트로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이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웅제약이 첫 번째 이슈로 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슈가 있는 종목. 대웅제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사업으로 또 중추신경계 관련된 그런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또 연구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저점 구간에서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종목을 좀 꼽자고 하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중추신경계 치료제 관련해서 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시장에 관심사를 좀 불러왔지만 최근에 살짝 거래량 없이 좀 이제 하락하는 것이 다시 한번 더 단기 급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지금 60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인 면에서도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심리에 우위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현대약품 아니면 대웅제약 이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정리해 준 게 아니라 매년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는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받은 기업이었다 네네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가한 게 아니라 초청을 초청. 받아야 돼요. 초청을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빅파마, 뭐 노바티스라든가 얀센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대형 제약사 미팅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술 수출이나 기술 이전 확률이 높은 기업들을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2015년도에 JP모건 컴퍼니에 참여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고 나서 기술 이전 계약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얼마 뛰었어요? 저점 대비 500% 이상 급등 나온 게 한미약품이었다. 대장주가 됐죠. 2017년도에는 뭐였습니까?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JP모건 컴퍼니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받은 이 주가 얼마 뛰었어요? 저점 대비해서 대략 뛴다 그러면은 거의 800%, 900% 떴다 말씀드렸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컴퍼니 초청받았습니다. 주가 얼마 뛰었어요? 2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지난주에 공개했던 희귀난치 치료제와 면역감지를 같이 만들었던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청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2020년에 JP모건 컴퍼니 이슈로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이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추신경계 치료제만 해도 개발만 해도 상한가가 한 방, 두 방씩 날아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JP모건 컴퍼니에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중추신경계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실제 미국의 임상 1상 이슈가 더불어서 JP모건 컴퍼니 초청, 대장주 이슈까지 붙는다 한다면은 지금까지 갔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세게 가고 가장 급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은 올라가지만 내 계좌가 올라가지 않는다. 시장은 올라가지만 어떤 점이 강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약바의 대장주는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깜짝 놀라서 딱꼭질했어요. 500% 기대한다 그래가지고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일단은 아메오사 전문가님께도 왔네요. SV 인베스트먼트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마르스님께 팩트론, 키오너님 팩트론이요 이러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약품도 보이고 대웅제약도 보입니다. 팩트론,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팩트론, SK바이오팜, 그리고 또 최고의 미녀 앵커라고 하트도 뿅 보내주셨네요.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 하면서 바로 마르스님 하면서 제임스님께서도 다시 한번 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래로는요. 아메오사 전문가님께 SV 인베스트먼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